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2년째 사업하고 있는 조주현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일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네. 농수산물 위탁 판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대신 판매를 해주는 위탁 판매이긴 한데, 농수산물, 즉 과일이라든지 채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수산물, 축산 대신 판매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수산물, 축산물까지 모두 포함한 네. 위탁. 네, 맞습니다. 그러면 쇼핑몰 하시기 전에 하시던 일이 있으실까요? 원래는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고요. 스타벅스에서 한 4년 정도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로 하기도 하고 일반 직원으로도 하면서 계속해서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었죠. 스타벅스 하시다가 왜 나와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스타벅스 직급 시험이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시험을 계속 떨어졌어요. 한 7번 정도? 그래서 나랑 안 맞는 보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계속 떨어지니까 좀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은 내가 아니고 뭔가 30살 되기 전에 29살 때 시작했거든요. 뭔가 그냥 시작을 한번 해보자,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도전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러면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과일 위탁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농가를 좀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아이디어를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도와주러 가면 거의 웬만해서는 직접 판매를 안 하시고 그냥 농협이나 아니면 본판장에다 품을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판매를 하고 그런 걸 좀 보면서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포장이라든지 뭔가 마케팅적으로 뭘 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농수산물 자체가 일단은 면세로 들어가니까 세금이나 이런 것도 내가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한 번씩 바로 시작을 했죠. 저도 해외 구매대행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사업 구조가 해외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사이트에 올리고 그 다음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마진을 가져가는 서비스 구조인데, 과일 위탁 판매 사업 구조가 궁금합니다. 사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서 상세 페이지를 올리고 그다음 마케팅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바로 전달받고 고객님한테 전달드리고, 다른 점은 수수료나 이런 것보다는 공급가를 정해줘요. 예를 들면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에 줄 테니까 제가 그러면 그 10,000원으로 18,800원에 팔아도 되고 2,800원에 팔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판매한 만큼의 수익을 갖는 거죠. 그러면 과일 위탁 판매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파머스 마켓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제철이 되면 그런 쪽이 또 유행을 타기도 하는데 현실 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농수산물 위탁 판매는 처음부터 대박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철 과일을 잘 내가 만들어 넣어서 그 제철 과일이 이번에 엄청 수확량도 많고 좀 대박 아이템이다 이러면 당연히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매출이 큰 폭으로 오겠지만, 사실 처음 하시는 분이 그런 눈을 가질 확률이 좀 적기도 하고 운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1년 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박해서 처음부터 나는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꾸준히 하나씩 만들어서 다음 해에 계속 팔고 해서 그 다음부터 1년 뒤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 그런 후기가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트렌드랑 트래픽을 만들어서 고객이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제철 과일이 이번에 괜찮은, 내년에 농부님들한테서 연락을 하면 이번에 괜찮은지, 이번에 날씨 수확량이 많을 것 같아 이러면 그때 준비를 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월 매출이 나오실 텐데 월 매출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위탁 판매의 특징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철 과일이 엄청 큰 폭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평균적으로 저는 7천, 많이 나오면 1억까지 나오긴 하지만 적게 나오면 6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으로서 하루 일상 루틴이 있을 텐데 루틴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출근을 해서, 사실 저는 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문권 넣는 거랑 CS 그런 것들은 다 직원분한테 맡겨놓은 상태고요. 그 대신 주문권을 같이 확인해서 얼만큼 뭐가 많이 들어왔는지를 같이 확인하고 광고를 좀 돌리고, CS 같은 경우에도 뭔가 특이한 CS가 있으면 대표님과 소통해서 이런 CS, 고객 불만이라든지 고객이 있으니까 상품에 신경을 쓰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소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다른 상품을 소싱하러 전화나 아니면 찾아가지고 연락해서 계속해서 상품을 올리는. 기존에 들어오는 제품 직원분들한테 일을 맡기고 대표님은 소싱에 전념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직원들은 몇 분 정도? 그래도 주문이 어느 정도 되니까 직원분들을 두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볼 건데 나만의 소싱 노하우도 한번 이따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위탁 과일 판매 잠깐 노하우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네. 혹시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거래처 참 100% 이걸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이버 지도
켜서 내가 지금 팔고 싶은 과일 농장을 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 사과라고 칠게요. 사과 농장만 쳐도 사실 엄청 많이 뜨요. 보시면 지금 그냥 네이버 지도에서 사과 농장이라고 검색하신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전부 다 사과를 하시는 경우는 없을 경우도 있고 사과 수확량에 따라서 그 업체에 따라서 위탁 판매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여기서 저는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청송으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청송. 네, 청송사과가 유명하기 때문에 청송이 아마 이쪽인데 잠시만요. 이쪽에 다 청송사과 쪽이거든요. 여기 청송. 아. 저는 거리뷰도까지 한번 봐요. 찾을 수 없다는 거리뷰를 통해서 농가가 얼마나 큰지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농가가 좀 작으면 좀 작은 업체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좀 농가를 큰 데를 좀 찾는 편입니다. 여기가 좀 크다 하면 여기 전화번호는 거의 다 웬만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소통을 하고 전화번호가 없으면 사실 포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가 있는데 예.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거리뷰 같은 경우를 좀 이용하면 간혹가다 이 농장에 전화번호를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데에 체크를 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간판이나 붙어 있는 걸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노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뷰를 하는 이유가 이 업체의 크기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업체가 얼마나 이 업체의 전화번호나 그런 것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 뭐 하루 종일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농가를 엄청 계속 찾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에 다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찾고 나서 하는 다른 전개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렇게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네. 청송사과를 찾고 나서 전화번호까지 알게 됐다면 전화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 거죠. 약간 좀 멘트 같은 경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면 좀 많이 떠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팔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연락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 보고 연락드렸는데 엄청 크게 하시기도 하고 제가 잘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좀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탁 판매를 하실 생각이나 위탁 판매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뭐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면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전화 후에 하고 싶다고 딱 결정이 났을 때 그 다음 전개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전화를 하고 나서 저는 웬만해서는 직접 찾아갑니다. 한 번은. 왜냐하면 직접 만나본 거랑 그냥 전화로 한 거랑은 이 신뢰감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진 같은 것도 찍을 수 있으면 제가 찍을 수 있으면 찍고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직접 갈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은 사실 전화로 사진 같은 거 좀 첨부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단가 물어보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바로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를 하시죠. 전화해서 거래를 트게 되면 리스크는 없을까요? 사실 리스크가 왜냐면 일단은 이거를 제가 먼저 사진 않으니까 판매가 됐을 때 이제 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딱히 없죠. 만약에 근데 직접 가시서 만나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네 이러면 시간이랑 이제 교통비 정도. 만약에 이렇게 지도에서 찾아서 내가 제품을 하나를 선정하고 네이버에서 혹은 다른 오픈마켓에서 정착하기까지 대략 몇 개월 정도 잡고 하면 될까요? 저는 사실 1년은 보긴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사과를 팔 때 이미 뭐 그분들을 뚫고 가기가 처음에 많이 힘들어요. 품절되거나 이 사과가 제철일 경우 그때는 다 모든 판매처가 판매 중지가 되겠죠. 이제 수확량이 막 엄청 올라왔다 했을 때 저는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때 판매 중을 바꾸면서 판매가 되면 트래픽에 따라서 쭉쭉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집중은 해야 되긴 해요. 내가 판매하고 해서 2달 정도는 좀 집중해서 계속 광고라든지 요즘 뭐 어떤지 계속 소통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지도에서 찾아서 과일 판매하는 농장주를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예. 네이버 지도 말고도 뭐 카카오 지도도 있고 뭐 구글 지도나 이런 데서 치면 좀 여기 말고 좀 다른 거래처도 많이 뜨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요즘에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거래처는 많다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예, 지도 찾는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초보셀러, 그러니까 왕초보셀러랑 고수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자신감이지 않나 그런 자신감.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소싱도 많이 해봤고 이미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만큼
이만큼 내가 판매를 하고 있고 이만큼의 마케팅 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저랑 해보죠. 역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왕초보분들은 내가 지금 판매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이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고 싶어도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점이지 않나. 물론 왕초보분들의 이해는 되긴 하는데 약간 좀 반대로 생각하면 역으로 제안을 또 할 수 있는 게 내가 처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있게 밀어붙는 그런 시행 능력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자신감이 그럼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자신감. 그러면 이제 과일 위탁 판매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모든 사업 다 똑같긴 하지만 처음부터 대박을 노리고 시작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언젠간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잡는 게 내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바로 시작해서 한번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준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면 기회를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작하면 무조건 시작을 해야지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짧게 촬영을 했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촬영하는 건 저도 처음이라서 네네. 네, 어떤 소감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긴 한데 항상 인터뷰 같은 거는 재미있고 이런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농산물 위탁 판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재밌었고 좀 뜻깊었다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주현 대표님 모시고 농수산물 위탁 판매, 축산물까지 포함해서 잘 판매하고 계신 대표님 알려주셨습니다. 또 기회가 되시면 농수산물 위탁 판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